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5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장 중이라든지 장 마감 때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우지수가 3% 정도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 트리거를 만들었던 요건 부분들은 채권이 있죠. 채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물, 2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5년물 채권의 금리보다 10년물이 금리 자체가 높아야죠. 아니면 20년물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채권 3년물하고 5년물하고 금리가 트위스트가 됐어요. 의미는 3년물이 금리가 높고 5년물이 금리가 하락폭이 나왔다는 거죠. 이 신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잠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 내용 부분들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일단 일어났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존 전제 조건이었어요. 과거로 일단 오늘 아침에는 중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약간 혼선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혼선 부분들이 있냐면 이걸 먼저 얘기하고 채권 관련 얘기들은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번에 무역전쟁 관련된 무역 논쟁 부분들이 일단 합의에서 90일 정도 휴전기간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90일이라는 그 기간의 시점 자체가 내년 1월 1일이냐, 관세 부과 부분들을 하기로 시작한 거니까, 아니면 이번에 협상 부분들이 마무리된 시점이냐, 12월 달이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부분들을 할 때 백악관 쪽에서 약간 혼선 부분들을 좀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혼선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나? 서로 협상 부분들 할 때 그게 괜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시점을 12월 달이냐 1월 1일 날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던 시점이냐를 명확하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역협상 관련된 부분들에 약간 불안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우신이 실질적인 재무장관 문우신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중국의 협상 괜찮다. 트럼프도 보면 양원 전략 부분들 합니다. 이제 협상 부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달 정도에 중국의 협상단이 이제 방미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추가적으로 또 논의 부분들을 하겠죠. 그래서 날짜의 기준점이 언제이냐에 따른 그 혼선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 부분을 표명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3%, 그 다음에 나스닥이 3%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리즘, 자동 매매 부분들의 로직을 짤 때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지난번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변동성이 빅스였어요. 우리가 빅스 지수가 하나의 트리거 부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가 3%를 돌파를 하는 가장 급등 3.2 정도 급등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경고 신호를 반짝반짝 주는 거죠. 지난번에는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하고 빅스 지수가 그랬고, 이번에는 3년물과 5년물 금리 역전.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들은 향후의 경기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고, 뭐라 할까요? 교과서적인 우리가 대학교 때라든지 책에서 배우는 논리라 할까요? 그건 당연하겠죠. 3년물하고 5년, 3년 동안 보유했을 때 주는 금리하고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금리가 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3년물이 더 낮아야 되고 5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트위스트가 되니까 트리거 역할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특히 금융주들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년물과 5년물 금리 역전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불과 한두 달 전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2%를 돌파를 했을 때 반짝반짝했죠. 왜?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 부분들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 부분들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경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심리가 자극이 됐어요. 그것도 역시 불안심리가 자극이 됐는데 지금은 3%를 하회를 했어요. 왜?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불과 1주 전에 중립금리가 가까워져가 있다는 발언 부분들 좀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립금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더뎌지겠다는 걸로 바뀐 거죠. 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장기 채권의 금리가 하락폭이 커졌죠. 왜? 이제까지 내년에 더 금리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장기채는 금리가 하락에 나오고, 단기채 같은 경우는 2년물, 3년물 밑에 기간이 있죠.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하죠. 12월 달 금리 인상 부분 하니까 이쪽 금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의 플랫으로 유지하고 되고 있는데, 장기채가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의 왜곡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볼 부분들은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될 가능성 자체가 커요. 자, 다른 거 각 채권마다 그 금리 자체가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리먼 사태가 있으면서 1차, 2차, 3차 양쪽 완화 부분들을 하고, 양쪽 완화 종료를 2014년 9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2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을 하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부터 이제 어떤 정책 부분들이 나오냐면, 이제까지 연준이 자산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기 전에 금액이 보유 자산이 1조 미만이었는데 이게 거의 4조 5천억, 거의 4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4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너무 이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산 축소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자, 중간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아침 모닝 브리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만 생각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인위적으로 장기 채권의 금리 부분, 장기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 가격대를 4%대, 5%대 금리 부분들을 어디까지 내려버리냐면, 그때 제가 체크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잠깐만요. 미국 그 국채이죠. 5년물 같은 경우에 2007년도, 2007년도에 5%대였어요. 5%대 금리 부분이었는데 2012년도에 얼마까지 내려냐면 0.6에서 0.7%까지 장기채 금리 부분들을 꽈배기 식으로 급락을 시켰어요. 급락을 시켜놓고, 그때 이 급락을 시켰던 시점이 뭡니까? 자산의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장기채를 끌어당겼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장기채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꼬아놨던 이 채권 금리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돈을 찍어가지고 장기 채권 부분을 사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내려놨던 걸 지금 자산 축소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정상화 과정 부분들을 하고 있죠. 아직 이제 정상화 과정의 초입 부분들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인위적으로 장기채를 내리면서 꽈던 게 지금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이 원하는 축소의 시나리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3년물하고 5년물은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인덱스는 아니에요. 근데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물의 3년물과 5년물의 금리 역전,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 이후에 장기채의 금리 상승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자극이 됐고, 첫 번째. 그리고 2년물이라든지 3년물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옆으로
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리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장기채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왜곡 부분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 일부러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 발행되어 있던 채권 자체를 뭘로 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죠. 과거에 한번 꼬았던 걸 지금 풀어주는 과정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정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 2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근접 부분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파월 연준의장의 중립금리 발언 이후로 여기서 가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알고리즘들이 중요하게 보는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 10월달 3분기에는 빅스 지수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있었고, 이번에는 보면 뭐 이렇게 장기채, 단기채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을 하다 보니까 이 신호도 역시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의 그 중요 변수로 자동적으로 매매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금융주들은 금리 차이를 가지고 수익률을 내는 그런 업종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다우지수가 3%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 전망 부분들의 하향치 부분들이 가속화됐을 때, 물론 최근에 유가 부분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75에서 50달러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고, 이제 50달러 선에서는 브레이크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 새벽에 다른 인덱스 다우지수라인 나스닥의 3% 이상의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유가는 소폭 상승했어요. 예를 들자면 경기 전망 부분들의 하락폭이 커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좀 더 반응할 곳이라면 유가겠죠. 왜? 유가의 수요의 증감 여부 부분들은 경기의 상승과 하락 부분들에 좀 더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유가는 소폭 반등으로 끝났다. 상당히 뭡니까? 언밸런스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언밸런스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일단 단기물하고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다우지수의 3% 하락 부분들, 이제 이 영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달 FOMC까지 진행이 되겠죠. 왜? 2년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플랫 부분들 유지가 될 거고, 장기채는 내려올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2년물하고 10년물 자체가 이제 스프레드 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축소하고 역전되는 부분들은 파월 연준은 중립금리 발언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채권 수익률 자체의 변화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일치적으로 경기 전망보다는 전망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왜곡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 내용이 어떤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시장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움직이는 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중요 변수로 하락의 신호라는 거죠. 하락의 신호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유가 부분들이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 나오지 않고 소폭 반등으로 진행되는 이후 부분들은 이쪽과 이쪽은 별도라는 거죠. 1차적으로 지금 시점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경기 전망에 대한 하향치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로 인해서 단기 변동폭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알고리즘의 트리거 역할 부분들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의 자동 매매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그런 측면 부분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 다시 진행 상황 부분들 봐가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2월 5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장 중이라든지 장 마감 때 디테일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우지수가 3% 정도 하락폭이 나왔어요. 그 트리거를 만들었던 요건 부분들은 채권이 있죠. 채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물, 2년물, 10년물, 30년물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5년물 채권의 금리보다 10년물이 금리 자체가 높아야죠. 아니면 20년물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의 채권 3년물하고 5년물하고 금리가 트위스트가 됐어요. 의미는 3년물이 금리가 높고 5년물이 금리가 하락폭이 나왔다는 거죠. 이 신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잠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 내용 부분들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일단 일어났어야 된다는 게 저희 기존 전제 조건이었어요. 과거로 일단 오늘 아침에는 중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약간 혼선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혼선 부분들이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채권 관련 얘기들은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번에 무역전쟁 관련된 무역 논쟁 부분들이 일단 합의에서 90일 정도 휴전기간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90일이라는 그 기간의 시점 자체가 내년 1월 1일이냐, 관세 부과 부분들을 하기로 시작한 거니까, 아니면 이번에 협상 부분들이 마무리된 시점이냐, 12월 달이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부분들을 할 때 백악관 쪽에서 약간 혼선 부분들을 좀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혼선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나? 서로 협상 부분들 할 때 그게 괜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